불안한 시장, 당신의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를 점검해보세요. 더밀크리치는 개인 맞춤형 포트폴리오 진단 서비스입니다. 진단 의뢰한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를 위험 대비 수익률을 장기적으로 극대화시키는 알파메트리카의 포트폴리오 배분과 비교 분석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더밀크에서 제공하는 최고 수준의 포트폴리오 진단 서비스를 경험하세요. 안녕하세요. 4분기 어닝 시즌 핵심 기업들의 실적을 심층 분석하고 간단하게 풀어드리는 뉴욕 시그널의 어닝 리포트입니다. 빅테크 어닝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세계 최대 기업 애플, 그리고 세계 최대 리테일러이자 클라우드 기업 아마존, 또 세계 최대의 인터넷 기업인 알파벳이 구글의 알파벳이죠. 구글의 알파벳이 동시에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 나스닥은 지금 16%나 상승하면서 1975년 이후에 거의 50년 만에 최고의 시작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이제 시장의 포커스는 빅테크 기업들이 과연 이런 기조를 이어가는 실적을 보여줄 수 있는가입니다. 전일 메타가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긴 했지만 이 강력한 1분기 전망에다가 400억 달러의 환매를 발표해서 시장을 이끌었는데요. 일단 이들 3사의 실적은 긍정적인 점과 부정적인 점이 모두 존재합니다. 하지만 주가는 실적 발표 이후에 일제히 하락을 했는데요. 투자자들은 무엇을 봤을까요? 먼저 애플입니다. 애플은 4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5%가 감소했습니다. 2019년 이후 처음으로 나타난 애플의 매출 감소입니다. 그것만 해도 부진하긴 한데 이익과 매출이 모두 월가의 전망을 하회를 했습니다. 팀 쿡 최고 경영자는요, 애플의 부진에 대해서 세 가지 원인을 꼽았는데요. 첫 번째는 달러 강세, 그리고 중국의 경제 봉쇄로 인한 생산 문제,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거시 환경, 이거를 꼽았죠. 물론 모두 이해가 되는 요인들이긴 하지만 투자자들에게 약간은 좀 실망스러운 결과인 건 어쩔 수 없겠죠. 특히 이제 달러 강세로 인한 또 이 통화 역풍은 지난 4분기 내내 달러가 상당히 약세를 보이면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통화 역풍이 상당히 좀 많이 완화됐다고 이야기한 것과 비교하면 약간 실망스럽습니다. 특히 애플이 그동안 많은 악재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완벽한 실적을 그동안 보여줬다라는 점에서 월가의 전망을 모두 하회한 실적은 충격이죠. 실제로 애플의 실적 미스는 거의 7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익과 매출이 모두 월가 추정치보다 3% 수준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달러 강세는 이제 차치하고더라도요, 애플의 실적 미스는 수요와 생산이 함께 무너졌기 때문에 나타난 충격이라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최근 PC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둔화되고 있죠. 팬데믹 이후에 돈이 남아 돌던 소비자들이 이 관련 기기를 왕창 다 샀는데 한 번 사면 이제 3년에서 5년 정도는 쓰는 이 기기 특성상 사이클의 공백이 생기고 있는 거죠. 실제로 애플은 이 아이폰과 맥의 매출이 모두 예상보다 낮았고 전년 대비 각각 8%와 29%가 감소하는 부진을 보고를 했습니다. 다행히 아이패드 매출이 예상치였던 77억보다 높은 94억 달러로 전년 대비 30%가 증가했다고 밝히긴 했는데요.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소비자들을 압박하면서 애플워치와 같은 제품도 이 판매에 타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애플은 생산도 문제가 있었죠. 지난해 중국의 코로나 확산으로 이제 경제가 완전히 봉쇄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팍스콘 역시 또 자체적으로도 노동자들하고 문제가 나타나면서 공장 가동이 중단됐는데요. 당시 아이폰 14 프로하고 맥스 공급이 크게 감소해서 이 판매할 제품 자체가 적었다고 합니다. 이 긍정적인 점은 1년 전보다 이 활성 디바이스가 20억 개로 2억 개가 더 증가했다는 점인데요. 제품이 많아질수록 서비스나 이 기타 제품으로 더 나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지표죠. 활성기기가 증가하면서 서비스 사업이 전년 대비 6%가 성장했다라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가 전반적으로 둔화되고 있긴 하지만 애플은 상대적으로 더 나은 판매량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터내셔널 데이터에 따르면요, 작년 4분기 동안 스마트폰 판매가 분기 대비 18%로 큰 감소세를 보였는데 이 애플의 아이폰 쪽은 이 럭셔리 스마트폰 중
가장 적게 판매가 감소한 이 15% 감소를 차지를 했습니다. 애플 역시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올해 키워드를 비용 절감에 잡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애플은 다른 빅테크 기업들이 2배나 많은 인원을 지금 하이어한 것과는 반대로 한 20% 정도밖에 늘리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지금까지 대량 해고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비용을 절감하고 고용을 줄이는 것으로 지금 효율성을 찾을 것으로 보이죠. 애플의 실적을 한마디로 총평을 하자면 실망스럽긴 하지만 기대를 가지게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활성기기가 증가세를 유지하고 이 서비스 매출이 늘어나고 있어서 거시 환경적인 부분만 개선이 된다면, 그리고 달러가 약세를 유지한다면 투자자들이 애플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빅테크 기업 아마존 역시 실적은 약간 실망스러웠습니다. 아니죠,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고 봐야겠죠. 이 전반적으로 매출은 전년 대비 9% 성장한 1,492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것을 좋았다고 말하기도 약간 좀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공개 기업으로 지금 매출 성장세가 무려 25년 만에 가장 낮았기 때문인데요. 소비자들이 물가 상승으로 지금 지갑을 닫고 있고, 기업들은 또 기업들대로 금리 상승에다가 경기 둔화로 지출을 또 줄이면서 전반적으로 성장세가 느려진 거죠. 물론 주가는 고점에서 이미 60% 가까이 무너졌으니까 이거를 거의 대부분 다 반영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발표 직후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아마존이 1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1210억 달러에서 1260억 달러로 제시를 했는데, 월가는 대략적으로 1251억 달러를 예상했다라는 점에서 부합하긴 하지만 투자자들의 기대에는 약간 못 미쳤다라는 평입니다. 특히 아마존이 주력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 물가 상승에 가장 취약한 소비 지출, 여기에 민감한 리테일 부분이라는 점, 그리고 경기 침체에 또 취약한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요. 아마존은 그동안 아마존 전자상거래 사업이 좀 부진해도 워낙 이 클라우드 AWS라는 세계 1위 클라우드 서비스의 강력한 성장이 이거를 방어를 했죠. 근데 이번에는 AWS 매출이 시장 예상치였던 218억 7천만 달러에 못 미치는 214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판매 성장은 20%나 둔화를 했는데요. 아마존이 AWS 부분을 실적에서 보고한 이래 가장 낮은 성장률입니다. 아마존 역시 최근 비용 절감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죠. 아마존은 최근 무려 1만 8천 명을 해고하겠다고 이제 밝히면서 역시 효율성의 목숨을 거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마존은 이제 기름을 쫙쫙 빼기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비용만 나가는 몇 가지 프로그램을 캔슬하고 아마존 프레쉬의 이제 무료 식료품 배달 가격 상한선을 35달러에서 150달러로 인상하기도 했습니다. 아마존 프레쉬 이제 못 먹겠네요. 아마존의 수장 앤디 제시는 이번 실적과 올해 전망에 대해서 단기적인 불확실성이 있긴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낙관적이다라고 밝히긴 했는데, 시장은 일단 아직은 모르겠다라는 반응이죠. 특히 그동안 정말 막강한 성장세를 보여줬던 클라우드의 부진에 충격을 좀 받은 모습입니다. 인사이더 인텔리전스는요, AWS의 감속은 예상보다 훨씬 나빴다. 이거는 이제 아마존이 클라우드 사업부의 영업이익에 별로 의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1위 클라우드 업체의 부진에 이제 3위 기업인 구글의 알파벳도 비슷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알파벳의 4분기 실적은 그 자체로 실망스럽습니다. 이익과 매출이 모두 시장의 추정치에 못 미쳤죠. 주당 순이익은 주당 1.18달러의 예상을 하회한 1.05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매출 역시 760억 달러에 못 미친 760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사업 부분의 실적 역시 전반적으로 부진합니다. 유튜브 광고 수익은요, 예상치였던 82억을 하회한 79억, 구글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예상치였던 74억에 약간 못 미친 73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유튜브 광고 수익은요, 전년 대비 8%가 감소했는데요. 구글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32%가 성장하긴 했지만 역시 시장이 기대했던 정도 수준보다는 약간 약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는요, 알파벳 역시 지출 비용이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운영 비용이 직원이 증가하고 여러 이제 소송 막 겪고 있어서 법률 문제에다가 광고 지출 감소까지 겹치면서 전년 대비 10%나 증가한
225억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요. 특히 지금 미래를 바라보고 돈을 쏟아붓고 있는 부분이 있죠. 이제 뭐 여러 월가 애널리스트들로부터 별로 좋지 않는 평가를 받고 있고, 이제 매도하면은 좋다라는 압박을 받는 자율주행차 부문 웨이모, 그리고 다른 헬스케어 벤처 부분의 손실이 지금 1년 전 14억 5천만 달러에서 16억 3천만 달러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수익은 지금 1억 8,100만 달러에서 2억 2,600만 달러로 약간 늘어나긴 했지만 워낙 손실이 크죠. 구글은 최근 오픈 AI 등장에 이제 상당히 좀 긴장을 타고 있는 상황인데요. CEO인 지금 순다르 피차이는 곧 혁신적인 방법으로 직접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검색 엔진을 소개하겠다라고 출사표를 던지긴 했는데요. 올해는 챗GPT와 같은 비슷한 제품을 소개할 계획이다라고 일단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글의 온라인 그 매출 감소는 좀 우려스럽죠. 4분기 광고 매출이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라는 점인데요. 4분기 광고 수익이 590억 달러로 전년 대비 3.6%나 감소를 해서 1% 정도 감소하겠거니 했던 시장 전망치보다 훨씬 나빴다는 평입니다. 구글은 2020년 팬데믹을 제외하면요, 2004년 상장하고 나서 지금 이번 분기 매출 감소세를 처음으로 이제 두 번째로 광고 매출이 감소한 것이니만큼 실적이 많이 나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유튜브가 2분기 연속 매출 감소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스냅이 경고했던 온라인 광고 시장의 침체는 이 메타가 긍정적인 1분기 실적을 전망하면서 사라지나 싶었는데, 이 알파벳의 실적으로 인해서 다시 현실화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파벳도 올해 비용 절감 그리고 효율성을 내세우는 만큼 비용 지출에 삭감을 내세웠는데요. 알파벳 역시 이제 대량 해고를 예고한 만큼 관련 비용으로 19억에서 23억 달러가 1분기에 반영될 것으로 예고를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 밀크의 4분기 어닝 리포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